예, 안녕하세요. 할배 낚시입니다. 오늘 2023년 11월 18일입니다. 원래 오늘 갈치 출조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목요일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출조를 못하고, 토요일인데 깝깝하게 집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갈치 낚시 준비물, 그러니까 바늘, 그리고 기둥줄, 줄잡이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낚싯바에 가면은 이 축광 튜브로 합니다. 이게 하나에 1m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m씩 해가지고 2,500원입니다. 2,500원. 25,000원. 20개 5만원 주고 살았는데 20개까지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샀냐면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입니다. 갈치 낚시에 굉장히 무난하게 좋아하는 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팔더니 오늘 어제 저번 주였나? 낚싯방에 매일 가니까 그러니까 언제 산 건지 모르겠네. 그렇게 1m씩 한 8.3cm 정도 자르니까 제가 쓰기 좋은 만큼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입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한 5, 6cm 그 정도로 하는데 등분을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입니다. 이게 갈치가 물면은 바늘이 이 바늘을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미끼를 달고 낚시를 하다 보면 갈치가 이것만 큰 갈치들은 여기까지 물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물 때가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제가 좀 축광 튜브를 좀 길게 사용하는 편인데 또 장점이 이 한 번 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축광 튜브 이거는 재활용하면 별로 효과는 없는데 제 생각은 일반적인 견해인데 축광 튜브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그 빛을 발하거든요. 빛을 발하는데 큰 집의 효과는 제가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해가지고 잘라 쓰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낚시 이 목줄이라고 그러는데 목줄을 20호를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22호를 선호하는 게 22호죠. 22호 이게 100m인가? 22호 2,500원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20%를 사용하는데 제가 22호를 사용하느냐면, 이 파마가 좀 덜합니다. 파마가 뭐냐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축광 튜브에 보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늘을 팔자 매듭을 하는 분들도 있고, 팔자 매듭 이거는 오늘 많이 사용할 거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겹쳐가지고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면 팔자 매듭이 됩니다. 팔자같이 생겼죠. 팔자 매듭 이래가지고 축광 튜브를 여는 분들도 있고, 넣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넣은 상태에서 이 잡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딱 돌려줍니다. 나중에 빠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절대 안 빠집니다. 축광 튜브를 이렇게 넣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전에는 구멍이 좀 큰 것들이 있었는데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멍이 너무 적어가지고 바늘도 잘 안 들어가고 줄도 2겹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막 울미역게 잡먹기로 이 슬리브, 압축 슬리브를 샀습니다. 이 낚시방에서 35,000원인가 달라고 그러던데, 만 얼마 주고 산 것 같은데, 해외 구매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사고 난 뒤에 들어가 보니까 뭐 만 원대가 많더라고요. 익스프레스랍니까? 있더라고. 또 이 팔자 클립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1호짜리입니다. 1호짜리. 이게 1호짜리인데 300개가 들어있죠. 300개가 들어있는데 300개를 묶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참 편해요.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편한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쌍미늘입니다. 쌍미늘 맞죠? 쌍미늘. 이 검은색 계열도 있던데, 검은색 계열도 11,000원이고 50개 들었습니다. 11,000원이고, 뭐 금도금 이것도 11,000원이고, 그래서 막 주저없이 그냥 금도금을 사왔습니다. 이 1편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여기 미늘이 보이시죠? 미늘이 그거보다 이게 더 잘 보이겠네요. 여기 보면, 그림 보면 미늘이 2개가 있죠. 여기 바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산에 있는 게 미늘입니다.
미늘이 두 개가 있죠, 그죠? 그 아까 나치바늘로 보여드리니까 잘 안 보이던데, 그냥 미늘 하나 달린 걸 써보니까 1편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막 칼치들이 물면은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치는데, 감을 때도 그 칼치들이 막 달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낚싯대를 올려가지고 집어등을 딱 드는 순간, 이 큰 갈치들이 도망을 다 가더라고요. 도망을 다 갑니다. 올라올 때까지도 막 입질을 계속 했는데, 올려보면 어떤 때는 하나도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한 마리도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쌍미늘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쌍미늘을 오늘 유튜브 찍기 위해서 어제 가서 또 사왔습니다. 이 50개 들었는데, 그래도 이 쌍미늘 단점이 뭐냐면, 이 칼치가 물었을 때 미늘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빼기가 힘이 들어요. 빼기가. 칼치 입에서 이 바늘 빼기가 힘이 들어요. 그게 또 좀 단점이고,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놓치는 것보다 한 마리 더 잡는 게 낫지. 또 어떤 데 보면은, 뭐 회사에 보면은 요 쌍미늘에 요 뒤에 보면은 또 미늘, 훅미늘 두 개 달린 게 있는데, 그게 그 회사 제품이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많이 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 찾아봤는데 그게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쌍미늘 50개를 사왔고, 50개면은 기둥줄 10단을 사용하는 분들은 1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비로 어떻게 하다 보면 바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비로 뭐 어떤 분들은 뭐 많게는 한 10개 꽂아 두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가면은 필드에 나가면 제가 자세하게 찍어 올리겠습니다만, 보조로 이렇게 꼽아 놓았다가 바늘이 떨어지거나 뭐 파마가 많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제가 바늘 만들어 놓은 게 70개 정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오늘 영상 찍기 위해서 일부러 또 어제 사왔습니다. 아까 그 100m를 일반적으로 이 목줄을 시아미가 사면은 2m가 되어 있습니다. 2m로 성인 한 뼘에 한 이 정도 되면 하면은 2m 정도 됩니다. 2m가 되어 있는데 0.5 정도 이 가위로 잘라냅니다. 잘라내는데 그럼 1.5m 되겠죠. 1.5m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저는 뭐 키가 적어서 그런지 1.5m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2.2m로 아까 그 100m짜리로 이렇게 잘라서 묶고 보니까 88개 하고 짜투리가 한 1m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했는데 1.2m로 다 잘라놨는데, 이제 자작 채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축광 튜브를 여기 먼저 하나 넣어줍니다. 축광 튜브를 넣고 난 뒤에 바늘을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늘 귀에다가 잘 안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날 해가 확 떴던데 참 그 전에 이 클립을 하나 넣어줍니다. 어제 낚시방에 가니까 제가 시력이 안 좋았어. 이 돋보기를 썼는데도 어제 낚시방에 가니까 그 10개 한 세트에 만원 안팎, 조금 비싼 거는 12,500원인가?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끼워주는 후에 요 바늘 항상 이쪽으로 가고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면은 이렇게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 부분을 여기 뭐 끝에 맞춰주면 됩니다. 맞춰주고 이 반대편 이 줄을 이렇게 살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이 정도. 어떤 분들은 끝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데 저는 저번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딱 자르면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사용하는 방법도 제가 그 저번 1편에서 말씀드렸고 그 페트병 선사에 가면은 물하고 음료수하고 커피하고 막 얼마든지 컵라면하고 주니까 생수병 그 한 병 먹고 조금 남은 데다 바늘 담아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더 수돗물로 세척을 하고 그리고 그늘에 말렸다가 사용을 합니다. 이게 1호입니다. 1호. 1호니까 이게 하나, 둘, 세 번째. 이거는 뭐 자세히 안 보여서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세 번째. 세 번째. 꽉 눌러주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뭐 어떤 분들은 고리로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시던데 저희 집에는 고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식탁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제가 뭐 할 게 있으면 하고 작업도 하고 그럽니다. 이 정도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이렇게 살 밀으면 됩니다. 살 밀었고 조금 더 엮어요. 이렇게 넣고 이걸 바닥에 펴주면 됩니다. 축광 튜버 22호 중심줄 22호 쌍미늘 바늘. 자, 이렇게 하니까 한 개가 완성이 됐는데요. 바로 펴졌죠. 지금 바늘이 축광 튜버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천천히 10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올해는 같이 복이 없는지 제가 시력이 나빠서 잘 안 들어갑니다. 복싱만 해놓으면 풍랑주의보 내리고 또 옆 가면 옆에 방해꾼들이 많아서 제가 이 낚시를 가면은 많이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는 데가 많아가지고 해마다 많이 잡는데 재작년인가? 금냉고를 한 개 샀는데 금냉고가 적어가지고
큰 걸 대용량을 또 한 개 더 샀습니다. 그래도 꽉 차가 있으면 한꺼번에 택배 다 보내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칼치든 뭐든 이 마트에서 사 먹는 거야, 시장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직접 낚시로 잡은 건 마당 들여놓으면 못 사 먹습니다. 고등어도 저번에 칼치 낚시 가가지고 집 낚아고 가가지고 검냉시켜 놨는데 그것도 한 번씩 먹고 칼치 조림도 또 제가 또 제 나름대로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찍어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11월 22일 날 제가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금 시간이 되면은 출조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그때는 필드에서 하는 운영하는 방법 지금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전에도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은 자작 채비부터 해가지고 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26일) 다음 주 일요일이죠. 26일 날은 감성돔 예약을 해놨는데 감성돔도 열심히 남들보다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는 채비법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출조를 할 건데 감성돔도 회든 뭐 구이든 매운탕이든 놈이 참 맛있겠죠. 낚시로 잡으면 다 맛있습니다. 1월 달에는 오징어, 왕오징어, 화살 쪽 그런 거 말고 왕오징어도 잡으러 갈 거고, 그리고 볼랑 열기도 잡으러 갈 거고, 올해는 문어 시즌은 이제 거의 끝났어. 이제 한 번 더 가려고 아직 정리를 안 하고 해놨는데 정리되는 대로 다 제 방에 다 넣어놓을 겁니다. 문어는 끝난 것 같고, 쭈꾸미도 올해는 영주항이 안 좋아가고 지금 12월 달에 한번 가질는 1월 달에 한번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면 됩니다. 이걸 1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최하 10개. 저는 만들어 놓은 게 많아가지고 물론 동영상 찍기 위해서 어디 가서 사왔습니다. (2,500짜리) 죽광튜브 하나만 해도 10개는 넘게 만듭니다. 항상 많이 가져다니면 좋겠죠. 그죠? 가위가 금방 있었는데 또 정리하면서도 어디 갖다 놓으면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을 뜹니다. 이 슬리브 압축기가 없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토요일날 어디 낚시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깝깝했어. 저번 1편에서 그 갈치회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한 점이나 두 점이나 먹었나 모르겠다. 먹은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그 냉장고에 숙성 시켜가지고 시켜놓고 갔다 왔더니 아유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갈치 뜨는 거 회 딱 떠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어떤 분들은 3시간 정도 이렇게 숙성한다는데 저는 막 배가 고파가지고 갔다 와서 바로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다음에 갈치회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마트 가니까 식자재 마트인데 좀 저희 집에서 가깝습니다. 저희 집이 제 고향이 원래 이 동네인데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거 거리에 있는데 가니까 식자재 마트 가니까 갈치가 한 마리 3만원인가 4만원인가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10,000원에 팔았거든요. 원래 팔면 안 되는 겁니다. 팔면 안 되는 건데 손님 온다고, 귀한 손님 온다고 제가 그걸 좀 달라 했더니 한 마리 10,000원에 팔고, 그런데 4만원 달랐더라고. 4만원. 그리고 삼지급 되는 갈치는 이거 하나로마트 가니까 8,800원인가 9,000원인가 뭐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한 마리 5,000원에 팔고 조금씩 팔아가지고 낚시 갈 때 경비를 좀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 마리 3만원짜리 10,000원에 주니까 다 좋아하더라고요. 또 정확하게 또 그래 줄 수 있으니까 조금 적은 거, 삼지짜리 이런 거 한두 마리, 서너 마리 몇 마리 더 넣어주기도 하고. 전에는 4지짜리가 19,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시즌이 돼서 그런지 비싸게 받더라고요. 하나로마트는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새벽에 5시쯤 돼서
운전하고 나갈 일이 있어서 잠깐 1층에 내려갔더니 참 눈 구경하기가 힘든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그게 경남 창원 진해 시내에 가면 가끔씩 막 1년에 한두 번씩 볼 수가 있는데, 이 용원이라는 지역인데, 용원은 그 부산하고 경계선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기서 가깝고, 용원 사거리라는 곳에 가면, 용원 사거리에서 한 발자국만 지나가면 부산지고, 부산 강서구고, 또 이쪽으로 오면 창원 진해입니다. 눈 예보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있었구나. 0몇 미리 정도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눈 구경을 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눈 오면 어떻게 좋아했을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으니까 그것도 별로더라고요. 저는 겨울뿐만 아니고 저기 경기도 충청도 쪽으로 자주 올라가는데, 한 몇 년 동안 눈 구경 많이 했는데, 눈이 오니까 귀찮기만 하더라고요. 이제. 참 살기 좋은 곳이는데, 진해, 용원 1년 내에 눈 구경하기 힘들고 따뜻하고, 바다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낚시도 주말마다 다니고. 돋보기를 썼는데도 잘 안 보여. 아까 슬리브 이게 없는 분들은 이렇게 잡고 그냥 요 뒤를 잡고 뒤로 이렇게 한 바퀴 얘가 이렇게 요 구멍 사이로 탁 넣어가지고 착 잡아당겨가지고 축광팁으로 바로 넣어도 됩니다. 이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긴 샀는데 편하고 좋긴 좋네. 전에 수작업할 때는 바늘에 많이 찔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때 같으면 하나에 1,000원 아닙니까? 뭐 이게 한 10개만 들어가 내 수고비까지 합치면 한 5,000원 정도 들면은 이게 더 싸게 치죠. 5,000원 정도면 진짜 싸지.
구태여 만들어 사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또 아가미 바늘이라고 많이 가져다니는데 저는 그걸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가미 바늘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뭐 땡마트 가면은 수세미 만드는 재료 있죠. 손으로 손뜨개질을 하는 건다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어느 일정한 양을 잘라가지고 이 구멍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압축시켜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 이 정도 올 수 있도록 양끝이 이 정도 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이 슬리브를 찍든지 아까처럼 묶음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잡아놓으면 그 수세미가 고기 아가미 역할을 합니다. 이왕 뭐 아가미 바늘 하실 것 같으면 이런 금색 수세미 재료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하면 근데 구태여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마지막 10개입니다. 제가 시력만 좋으면 금방금방 만들 건데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안 빠지죠. 절대 안 빠집니다. 자, 10개를 다 만들었고 잠깐만 가위가 이 빵끓입니다. 땡마트 가니까 그때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네. 1,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여기는 미리 묶어 놓은 거고 그냥 가만 놓을 걸.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늘 높이에 따라서. 누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10개 5,000원에 금식 이걸 10개 5,000원에 만들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잘라나니까 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방금 이것도 몇 년 전에 산 건데 참 오래 쓰네. 만들어준 후에 이 끝을 이렇게 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묶지 말고. 감으니까 많이 쓰이네.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아까 쓴 이 빵끈으로 가정에 지퍼백 있죠. 지퍼백이 이런 식으로 지퍼백 크기만큼 이런 식으로 크기만큼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잘라둔 빵끈 묶어가지고 지퍼백에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많은 정도의 가격인데 5,000원이면 너무 싸나? 너무 싸게 만들었어. 필드 쓰시면 되고, 이제 기둥줄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렇게 만든 걸 지퍼백을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한 개 더 묶어주면 좋은데 묶을까요? 귀찮아서 안 묶으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줄에다 지퍼백에다 넣으면 끝입니다. 아까 파마 이야기를 했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 배 위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올리게 몇 번 올리면 이렇게 올려지거든요. 그 할머니들 그 옛날 그 곱슬머리 파마듯이 이런 식으로 휘어집니다. 곱슬곱슬해집니다. 이거는 아주 양호한 상태인데 이 낚싯줄 전체가 가지줄 전체가 하나가 파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마가 있다 해서 파마가 생겼다 해서 고기가 안 무는 건 아닌데 좀 아무래도 좀 덜 하겠죠. 파도를 좀 쳐야 되는데 제가 시력이 좀 나빠서 이제 기둥줄을 만들 건데 7개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7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8단 채비를 하는 분도 있고 9단 채비를 하는 분도 있고 7단 채비 하는 분도 있고 10단 채비 제주도 여수 저런 데 가면 12단 까지도 하는 걸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진해 배들은 거의 10단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10단.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만들었는데 10단 채비를 하는데
이 잡어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진해는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갈치 시즌을 그렇게 시즌을 보고 있는데 1월 달에도 갈치가 물긴 뭅니다만 많이 안 잡히겠죠. 10단체비를 많이 하는데 이 잡어가 위에서 이 많이 물거든요. 위에서. 그 10단체비를 잡어가 많다 싶으면 바늘 8개에서 위에 2개는 미끼를 안 낍니다. 저는 잘 안 끼는데 잡어가 고등어나 삼치 또 만세기 그런 게 물으면은 하나 물어버리면 그 옆에 낚시하는 사람들 기둥줄을 다 감아버립니다. 활동성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는 미끼를 안 달고, 또 센스 있는 선장들을 보면 배 천정에 보면 이렇게 등이 달려 있습니다. 집어등인데 그 불이 밝아야 이 갈치들이 모이거든요. 그걸 집어라고 그러는데 이 센스 있는 선장들은 집어등을 반 정도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잡아들이 달라들지 말고. 근데 선장들도 고집들이 다 세서 그럼 끝까지 켜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슬입니다. 구슬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구슬을 지금 7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3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슬 보면 제가 시력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구멍을 하나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도래를 하나 끼워줍니다. 그리고 구슬 하나 끼워주고, 이 야광 구슬을 쓰는 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지거가 되겠죠. 저는 야광 구슬을 선호는 하지 않습니다. 이들 구슬 하나 껴주고 도리 하나 끼워주고 구슬 하나 끼워주면 9개 9단 구슬 하나 끼워주고 도리 하나 끼워주고 구슬 하나 끼워주면 이게 한 세트입니다. 여기서 이 핀도레라고 그러죠. 핀도레가 있으면 하나만 2개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핀도레를 이렇게 넣고, 자 보십시오. 핀도레를 넣고 겹쳐줍니다. 이 줄이 35를 사러 갔더니 35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45를 사왔는데, 이제 딱 잡아주시고, 줄이 빳빳하니까 잡아주시고, 1바퀴 2바퀴 잘못하면 풀이 풉니다. 3바퀴 정도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이 구멍에 있습니다. 이걸 딱 넣고 넣고 이런 벤치라고 그러죠. 이건 말인데 벤치를 끝을 딱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힘끝이 장갑을 끼고 하시면 좋은데 저도 장갑은 있습니다만 장갑이 좀 부담스러워서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줍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그리고 한 1cm 정도 남겨서 제가 함스카이를 산 이유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원시원하게 잘리니까 좋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듭니다. 지금 미리 줄을 풀어놨더니 다 움켜버리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가 들어가겠죠. 한 세트를 미리 이렇게 딱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한 뺨 하고 이 정도 하면 한 2m 정도 됩니다. 자도 준비했는데 2m짜리 삽니다. 제 팔 길이 기준이니까 2m에서 그렇습니다. 입니다. 입에다 이 끝점을 꽉 잡아줍니다. 꽉 잡아주고 여기서 원을 그립니다. 원을 딱 그리고 이게 팔자매 됩니다. 여기 이 원을 여기가 기점입니다. 원을 그린 후에 한 바퀴 싹 돌리면 됩니다. 한 바퀴 돌리고 이걸 잡아 당기면은 다시 돌리고 잡아 당기면 팔자매 됩니다. 잘못됐고 이 팔자같이 생겼죠. 팔자매 됩니다. 그리고 이걸 2m 끝쯤에 이걸 딱 잡아줍니다. 싹 잡았다가 2m 끝쯤에 오면 이걸 여기서 딱 묶어줍니다. 딱 당겨주면은 팔자매 되가 있죠. 이 팔 저쪽에서 보이는 팔처럼 숫자 8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뼈었던 한 세트가 넘어갔나? 그럼 한 세트 빼오면 되죠.
원래는 저쪽에서 빼려고 그랬는데. 발자 매듭 부분에 한 세트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원을 더 크게, 아까보다 더 크게 원을 더 꺼주고 한 바퀴 원을 더 크게 할게요. 한 바퀴 싹 돌려서 요 원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구멍에 넣으면은 팔단이 되게 됩니다. 팔자죠. 숫자 팔자. 그죠? 팔자. 여기 끝부분을 이제 살 당깁니다. 당기다가 이쪽에 구슬 위에 선이 가게끔 이렇게 끝까지 당겨줍니다. 끝까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구슬 끝에다 바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구슬 끝에다. 그러면 구슬 끝에다 하면 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구슬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게끔 해야죠. 이렇게 맞춰주고 난 뒤에 구슬 끝에 왔죠. 여기서 더 당깁니다. 더 붙으라고. 그리고 난 후에 딱 당기면 이 정도 간격이 생기죠. 그죠? 이걸 10번을 반복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2m 됩니다. 자, 2m 이걸 등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한 바퀴 싹 여기서 한 바퀴 싹 돌린 후에 잡아서 당기면 팔자 맞죠? 끝까지 맞춰준 후에 이렇게. 저 혼자는 이거 기둥줄 하나 만드는데 시력이 나빠서 15분, 시력 좋은 분들은 숙될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팔자 매듭을 한 후에 또 한 세트를 이렇게 가줍니다. 이제 오늘 크게 만든 후에 한 바퀴 싹 돌리고 이렇게 쭉 잡아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자전거 동태에다가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참 좋은 방법인데 동태 하나 더 들어가려니까 그것도 잘 안 가지. 새벽에 영상 찍으려다가 집에 있으면 깝깝해서 그냥 술이나 먹고 한잔 짤까 한숨 짤까 그러서요. 이불로 나중에 날 밝으면 하지. 그러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슬 끝에 이렇게 묶어줍니다. 좀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잡아당기면 감정이 생기죠. 자, 다시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 그대로 여기서 또 입에다 여기서 원을 크게 그리고 한 바퀴 또 크게 해가지고 약간 내리기 원을 크게 그려주고 한 바퀴 돌린 후에 팔자에다 잘 빼어 놓으시면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딱 2m 지점에 딱 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세트 세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팔자를 크게 넣어줬다가 한 바퀴 싹 돌리고 이 동영상 한 번만 보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비싸게 쓰지 마시고 그걸 봐야 원가 얼마나 치겠습니까? 남는 시간에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오게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부분 맞죠? 그 부분 가지고 싹 잡아당겨 올라탔다. 자, 유격이 없죠? 유격이 없는데 이렇게 싹 당기면 유격이 생깁니다. 저는 기둥줄도 굉장히 여유있게 가져다닙니다. 뭐든지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낫겠다 싶었어. 이 정도 딱 잡고 크게 한 바퀴 싹 돌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팔자 이렇게 돌리고
구슬에 잡고 왜 따라와. 이게 윗부분이 구슬이 오게끔 이렇게 딱 쪼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낚시방 사장님들 구독과 좋아요가 아니고 싫어요 누르겠다. 여기 없죠? 당깁니다. 이제 빵끈을 풀고 해야 되겠습니다. 꼬여 있었어요. 또 여기서 2m. 이렇게 크게 싹 돌려. 다음 키가 엉망이. 이게 입에서 찢어놓고 오게끔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쭉 당기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100m) 있으면 한 1년은 만들고 낚시 다닐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돌린 후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구슬이 오게끔, 구슬이 꽉 맞게끔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죠? 구슬 딱 당기고, 구슬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딱 당기고, 구슬 끝에. (12월 2일날) 토요일에 자리가 있었어. 다른 데보다 지금 열정적으로 좀 잘하는 그런 대회가 있어가지고 선비도 다른 데는 18만 원 하는데 이거는 15만 원에 미끼 한 통, 만원, 16만 원 그래 하는데 참초항도 항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내놨는데 그날
가게 될지 아니면 내일 모레 21일 날 화요일 날 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드에 가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나? 이렇게 낚시 체결 방법 등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날 화요일 날은 시간이 되면 결국 평일 날 한번 가기가 쉬운 게 아닌데 딱 2m 아까 9번데 접은데 그대로 있죠. 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배선상이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프로들이 많이 오신다더라고. 그래서 한결 가볍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끼도 한 통에 다른 데는 미끼를 주거든요. 미끼를 주는데 여기는 미끼를 별도로 해가지고 16만원 같으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미끼를 많이 쓰지 그 통미끼 같은 그 공치미끼 사봐야 반도 못 씁니다. 딱 적당하게 그리고 준비물 1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준비물 항상 잘 챙기시고 보이는 이유가 있어. 좀 다 풀고 가니까 꼴수밖에. 동태 자전거 방에 아는 분 있으면 동태 한 2개 정도 그 타이어 휠 알루미늄 휠 2개 정도 구해놓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낚시바에 가면 동태처럼 생긴 거 1편에서 보여드렸던 거 한 돈 많은 정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사서 쓰시든지. 일단 2m쯤에 딱 잡아주고 1단계 끼면 됩니다. 딱 2m 지점이 있거든요.
참 번거롭게 한다 싶을 겁니다. 제가 봐도 번거롭네. 다음에는 제대로 감아가지고 사요. 한 영상 찍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번거로워서 귀신이 나오겠어요. 구슬 위에 잡아줍니다. 구슬 위에까지 오도록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십시오. 라꼬예트. 꼬에 엉망이. 저분 앞에 만들 때랑 머리는 오 다시 풀어야 다이어 바퀴나 동태 쓰실 때는 그 크기만큼 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 짜투리라서 다행이지. 새거 사라 하면 있다. 전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이미 시즌 왔습니다. 마무리하는 것까지 보시려면 답답하시겠다.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올라가서 준비성 없이 일을 하니까 제 하던 방식으로 잘 되어 왔는데 이게 오늘 많이 꼬이네. 다음에 하실 때는 그 사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하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엉키가 다 풀었습니다.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8단까지 만들었고, 9단. 여기서 매듭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가지고, 예, 팔자 매듭 이쁘게 됐죠. 예, 팔자. 끝까지, 예, 매듭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꼭 묶어줍니다. 여기서도 구슬이 겹치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구슬 겹쳐 놓고 이 줄을 당겨줍니다. 그리고는 쭉 당겨줍니다. 당겨주면 걸려버렸죠. 걸린 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딱 잡아주면 되니까. 안 움직이겠군. 그러니까 이유가 생깁니다. 한 뼘 1m 20, 2m 딱 잡고 손을 넣고 당겨줍니다. 그러면 2m 지점에 딱 맞게끔. 여기 2m 지점 당겨주고
마지막 마찬가지로 해주고 돌려서 그죠? 왜? 엔드질 마지막 부분 이러면 10단이니까 총 22m가 되겠죠. 근데 파는 거 보면은 기성품을 보면은 2m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재보면 2m 20입니다. 2m 20. 우리가 슬러브를 칠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까 바늘 만들 때처럼 그러면은 이게 미끄러워서 물에 들어가면 빠질 수도 있고 또 슬러브를 꽉 끼우면 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손으로 묶습니다. 아까처럼 여기서 이쪽을 물릴까요? 아무튼 물려가지고 겹쳐가지고 그냥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엮고 여기다가 줄을 잡아 넣습니다. 잡아 넣고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단단히 잡으시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빠집니다. 그리고 짜투리 부분은 조금만 당겨놓고 자르면 됩니다. 1cm도 되고 0.5cm 정도 됩니다. 잘라주고 이제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면 1편에서는 동태로 그냥 깎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지퍼백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이대로 감아줍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지퍼백 큰 거면 좋은데 큰 게 없으시면 너무 감아주지 마시고 적은 거면 적은 거에 맞춰서 이렇게 감아줍니다. 오늘은 1편에서 보던 거하고 좀 다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퍼백에 들어갈 만큼 초보분들은 초보를 위한 영상이니까 이 도래라든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구슬이라든지 이 부가로 들어가는 용품들을 먼저 바늘을 만들어 놓은 거 가격 표적을 하는 거 저기는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 하더라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이 정도 돌에 하려면 몇 호 정도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5호를 사러 갔다가 40호를 샀는데 35호가 없어서
40호를 샀는데 40호도 무난합니다. 40호가 제일 무난한데 주로 보면은 35호를 많이 씁니다. 40호를 많이 씁니다. 저는 조금 하늘거리라고 35호를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35호도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이 정도 봤으면 혼자 이제 아무리 초보분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비싸게 사지 말고 자작채비로 다니시면 이게 제일 무난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제일 좋을 겁니다. 이제 필기 나서 삶은 줄과 삶지 않은 줄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삶는 방법 다 해놓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길이가 좀 길어나니까 일이 많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동태나 다이아 바퀴 있으면 다이아 바퀴에 바로 걸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유분이 없으니까 1편에서 그 설명해 드렸듯이 그러시고 삶아버리면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분들 그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의 염분은 항상 빼주시도록 하고 염분 뺄 때 흐르는 물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없나? 충전시켜야지. 이거 필드에 나서 이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겠네. 배터리가 금방 다 닳아버리네. 밤에 좀 잘 때 핸드폰을 끄고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배터리 관리를 참 잘하는 편인데 꼬여 있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 다 드릴 거니까. 근데 유황기사 할 거면 반듯하게 펴가지고 요즘은
그 내륙에서도 갈치 낚시를 많이 오시더라고. 문어 낚시도 참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특히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 여성분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여행 오신 분인데 부부가 같이 오셨던데, 같이 낚시를 유튜브에서 배우는지 참 잘 하시더라고. 여자분이 더 잘하시더라고. 중국 저쪽에는 동해, 서해 쪽에는 갈치가 많이 없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가져가서 사용을 하면은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풀어 쓰려면 참 애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태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동태에 이렇게 감아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풀 수가 있는데, 이 꼬임이 심해지면 나중에 가서 현장에서 풀려면 힘듭니다. 낚시 경험 있는 분들도 좀 힘들고, 그래서 항상 동태에 감아다닙니다. 감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됐으면, 동태가 없는 분들은 이대로 그 냄비에 부어둡니다. 냄비에 넣고 물을 붓고 식초, 저는 뭐 조금 많이 넣는 편인데 식초 한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세탁기 세제 1편에서도 소개해드렸나 모르겠는데 섬유유연제를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듬뿍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과하지 않을 정도로 넣어가지고 푹 삶아버립니다. 저는 1편에서는 동태에 감은 상태에서 삶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삶아버리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줄이. 식초, 섬유유연제 두 가지만 물하고 같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기둥줄 원가 대비 수고비 한 5,000원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죠. 1회가 5,000원 팔니다. 누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아까 낚시 바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 5,000원. 조금 낚시 바늘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더 만들어 드리고 싶어도 50개면 50개 딱 그게 개수가 맞춰져 있으니까 한두 개 더 드리면 찐빠가 생기겠죠. 개수가 안 맞겠죠. 이게 뭐냐면은 줄잡이 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이 줄잡이 줄을 저 같은 경우에 안 쓰는데 필드에 가서 이래 1편에서 보여드린 리일에 감겨 있는 합사줄이 물에서 올리면은 조금 미끄럽습니다. 이래 미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또 낚싯줄, 낚싯대 로드라고 그러는데, 낚싯대
일자로 된 그 1편에서 설명해 드린 그대로 일자로 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게 낚싯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줄을 조금 무겁게 달아지더니 줄이 이렇게 쳐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쳐지게 되면 추가 있기 때문에 쳐집니다. 그 집어등거리라고, 그 집어등거리가 배에 달려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가져가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집어등거리는 필수적으로 있으면 좋고, 또 그걸 제가 1편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일들은 보통 보면은 1m에서 쓴다고 그랬죠. 그 1편에서. 근데 이 발악설일은 0점을 맞춰놓으면 정확하게 내가 0점 준 그 자리에 와서 정확하게 이래 멈춥니다. 릴이. 그러면은 집어들기만 하면은 집어들기 바로 내 손 앞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울 일도 많이 없고 편하게 낚시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갈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통 낚싯대가 최하 4.4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만 제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4.5m 정도 됩니다. 4.5m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긴 것도 가져다 다니고, 그리고 뭐 더 짧은 것도 가져다 다니고 그러는데, 이 낚시방에서 줄잡이 줄 하나 주세요 그렇게 가서 보면 어떤 거는 이거 줄잡이 줄 이것도 제가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처음에 한번 사봤구나. 처음에 한번 사봤는데 제 낚싯대가 4.5m인데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써보니까 그건 줄잡이 줄이 5m가 넘겠더라고요. 그래, 이 미서나 말하구나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제작을 하는데 한두 번 써보니까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걸 왜 만들어놨냐면 1편에서도 소개해드렸고 후배가 하나 만들어 달래서 지금 두세 개 만들어놨는데 또 만들기도 그래서 이렇게 설명만 해드립니다. 우선 아까 기둥줄 만들고 남은 그 40호짜리 정심줄입니다. 40호짜리인데 한 3m 정도 주고 만들었습니다. 이걸 3m 주고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초리대에 걸리지 말라고. 뭐 3m, 한 2m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맨도레가 하나 있어야 되고, 갑자기 핀도레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민도레는 뭐냐면은 이게 아까 같이 기둥줄 만들듯이 이렇게 묶어두고, 그리고 여기는 원줄을 묶어줍니다. 원줄을 묶어두고, 그리고 요 8자매더 중간쯤에 8자매더 반하고 굿을 양쪽으로 이어주고, 추가 한 10호 정도면 좋은데 제가 15호 추가 집에 없어가지고 12호짜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8자매더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 핀도레 깔끔하게 잘 나왔죠. 아까 그
낚시바늘 먹듯이 끓여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이론은 1편, 2편에서 다 가르쳐 드린 것 같고, 필드에 나가서 이제 장비 장착하는 방법, 그리고 아주 쉽게 장착하는 방법, 그리고 낚시는 한치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을 위주입니다. 제일 처음 바지에 장착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끼 쓰는 거 싹 다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